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연로오신 분들은 이 폭염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 방송은 특별히 지난 17일 동안 유럽의 중심도시 파리에서 거행된 소위 올림픽이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젊은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이 제가 얼른 생각하기를 우리 건국 이념이 구현되는 이런 DNA가 되살아나는 우리 한국인의 원형을 본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흥분한 나머지 방송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은 지난 일주일간 우리 설상영 이사장이 해외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편집을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준 젊은이들의 투혼을 설명하지 않고는 얘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 때문에 여러분에게 방송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원형이 뭡니까? 우리가 당군 왕검이 태백산 시시에 와서 나라를 개국할 때 그는 분명히 외쳤습니다. 경천, 광명, 홍익이라고. 하늘을 공경하라. 그리고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되 반드시 이웃과 배려하며 함께 협력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천명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원칙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원칙이 바로 제세이화입니다. 제세이화. 세상의 모든 일을 이치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펼치고 싶었던 우리의 이상은 대동세계입니다. 전 인류가 오색인종이 하나가 돼서 서로 협력해 가면서 평화를 이루어 정말 사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그 정신은 평화입니다.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이 다르지만 협력하면 질서를 지키면 평화롭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에요. 그런데 금년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 정도 세계올림픽이 하계올림픽이죠. 유럽의 중심도시 파리에서 열렸어요. 거기서 우리 선수단은 가장 소수 정예로 출발합니다. 144명이 갔어요. 선수, 임원과 선수가. 세계 206개 나라가 참석을 했고 선수만 17,300여 명이 왔어요. 대단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삼성 갤럭시 시스템인 스마트폰이 17,000여 개가 넘게 그 선수 임원에게 공급됐다는 거예요. 무료로. 개막식은 날 보니까 우리 이재용 삼성 대표가 VIP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흡족했습니다. 아마 IOC 위원장도 격찬했을 거예요. 프랑스의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6개 나라 17,000여 명의 선수 임원이 36부에 약 36종이, 종목이 36개 종목이고 327개 종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궁이다 그러면 그냥 개인전만 아니라 단체전도 있고 혼선전도 있고 이렇게 있듯이 태권도도 각 급이 있어서 있듯이 327급의 각 급의 경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동해서 29개, 그래서 32개가 넘는 이런 메달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 8위를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선수단 단장이 공항을 떠나면서 금메달 5개 정도를 예상한다고 그랬어요. 예상외에 메달이 쏟아졌어요. 그 메달은 주로 어디서 나왔냐? 말할 것도 없이 전통적 강세를 보이는 양궁, 그 다음에 펜싱, 그 다음에 권총, 그리고 태권도.
이런 그 외에도 승마, 역도, 오종경기, 또 배드민턴 이런 여러 종류에서 참여한 종목에서 메달이 상상회로 나왔어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메달 하나에게 갈급했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마 제 기억에는 LA 올림픽 84년 그때 우리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에서 금메달 하나 땄어요. 올림픽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퍼레이드가 거행되고 전 국민이 동원해서 격찬을 했어요. 공항에서 들어오는 도로의 연변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는 무거워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꽃환을 받았어요. 그 송기정 이래로 금메달이 그렇게 갈급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올림픽 때 딴 금메달과 버금가는 메달을 획득했어요. 그때는 아마 450명, 5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근데 그 먼 파리까지 가서 이 더운 날에, 물론 그쪽 기후는 좀 다릅니다만은 상상도 못하는 종목에서 금메달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사건을 마무리 짓고 거대한 일을 해낸 것은 1300년 전에 신라의 삼국통일이에요. 그때도 정신적으로 부흥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때는 불교가 전승돼 가지고 국교와 같은 성격의 종교통합을 이뤘어요. 해광국사가, 원광법사가, 원효대사가, 의상대사가 이 나라의 정신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전국토를 불국토하자, 화쟁사상을 소승이 아닌 대승의 불교적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자. 그 상징적 나라를 지켰던 젊은이들이 화랑도입니다. 화랑도는 전투에 완전히 원칙을 정해놨어요. 임전무태, 전쟁에 나면 물러나지 않는다. 살생유택, 반드시 적을 죽이되 선량한 국민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 적이라고 규정된 사람만을 정해서 죽인다. 이런 원칙이 딱 있어요. 그 화랑도의 훈련의 가장 상징적인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가 활이고 창이고 칼이고 다 사람을 단련시켜서 싸우던 레슬링이고 권투고 태권도인 거예요. 그 정신이 구체화된 것이 올림픽에 나가서 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는 선수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생인 권총에서 상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쾌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원형이 되살아났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는 2차 대전 이후에 한국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130여 개 국가가 독립을 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그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에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 6, 7위권을 내다보는 경제대국이 됐어요. G7에 지금 일본을 제끼고 한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무역이나 또는 개인당 소득이 일본을 능가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도체 아주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예요. 반도체 어느 나라나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한국의 삼성, 일본의 뭐 도요타니 뭐 적은 반도체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그것은 세계 서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저 대만에는 TCMC라고, 그거 하나가 파인들이 소위 모조품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 가지고 세계 시장을 쓸고 있어요. 그 중국에 몇 개 회사가 생겨났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아까 선수 17,000여 명에게 이 갤럭시를
스마트폰을 공급했다는 건 이건 우리의 기술의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자기 촬영을 자기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 손마다 다 쥐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 선수들에게는 공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평양으로 가져와서 간부들이 쓰려는지 그건 두고 봐야 해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젊은이들의 싸움을 승리를 하는 걸 보고 야,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는 세계가 눈앞에 왔다. 그렇지 않아도 K-팝이, 한국의 드라마가, 우리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방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한국의 영상 제품이라든지 영상 제작 기술이라든지 세계적인 영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 부끄러운 것이 하나 있어 고백합니다.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이지 않더라도 감성에만 치우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물 판단이 안 돼요. 비이성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물 같은 기질을 비이성적 기질이라고 해요. 사람은 영물입니다. 반드시 이성으로 분별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근데 맹목적으로 프레임이 씌워져 버리면 팬덤이 형겨나고 개딸이 나온다 그런 얘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치적 편향이 완전히 백제신라가 갈라져 버려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마약에 범람될 수 있고 폭력도 휘두를 수 있어요.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수한 스포츠 정신으로 돌아가서 국위선양이라는 애국적 입장에 있을 때 나타나는 그 한국적 기질, DNA가 되살아난다면 이것은 문명 중심에 쓸 자격을 가진 나라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충분히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제가 지난 17일간 행복한 날들을 우리 한국의 원형을 발견한 것 같아서, 그것이 되살아난 것 같아서, 저렇게 되살아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기간이 짧은 무명의 젊은이가 권총에 명중을 시키고 양궁의 화살을 정확하게 꽂아놓는, 그리고 펜싱에서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검객들이 쓰던 칼날을 들이대서 승리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206개 나라 쟁쟁한 대표들이 경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중심 인물이 될, 중심 국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민족입니다. 부디 이 올림픽 정신을 살려서 정치도 타협하고 양보하고 미래지향적 정치를 하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 너무 많습니다. 중국 인구 비례해서 그들은 중앙위원이 300명이에요. 3,000명. 그럼 우리는 84명이면 되는 거예요. 미국 550명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회는 130명이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렸어요. 인구 5천만에 무슨 놈 30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거기 9명씩 보좌관이 딸려있고, 무슨 특권이 그렇게 많아. 염라대왕까지 부러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발 국회에서 스스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타협의 정치를, 미래의 정치를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사법부가 있고 경찰이 있고 근데 모두가 다 특검입니까? 그래서 언제 생산적 정치는, 창조적 정치는, 민생은 어떻게 되살리려합니까? 정말 젊은이들에게 모든 사심을 빼버리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혼신을 던져서 금메달을 따는, 동메달을 따는, 은메달을 따는 그런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우리 문명시대를 만들어냅시다. 통일국가를 만들어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구체화해야만 주변 국가가 평화 서열에 쓸 것이고 세계가 평화로 확산될 겁니다. 그날을 우리 같이 이루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